자, 중간고사 대비 이제 마지막이죠. 4번 파일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문항 27번 보시면 이게 이렇죠. 중심별이 밝기가 쭉 유지되다가 행성 때문에 가려지면서 어두워져서 이만큼 유지되다가 다시 밝아지고 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고, 그러면 A 기간은 뭐냐면 가리기 시작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가렸다, 뭐다, 한 바퀴 돌았다. A는 공전 주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B는 행성 때문에 가려져서 이 어두워진 정도죠. 중심별의 어두워진 정도. 얘는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시험에서는 행성 단면적이란 말 대신 반지름을 많이 쓰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값이 0.005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그럼 4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 하면 20이죠. 0.98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C는 뭐냐면 요 시점이 뭐냐면 행성이 빠져나와서 행성이 뒤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성이 관측자로부터 뭐 하는 시점이냐면 행성이 멀어집니다. 후퇴한단 말이죠. 행성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행성이 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행성이 접근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요 시기부터 이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와서. 그래서 정확하게 요 절반 되는 시점일 때 일치한 거예요. 일치. 행성하고 중심별하고. 그럼 이때 별은 어떻게 되느냐? 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행성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요 기간 동안 행성이 멀어졌다라는 것은 중심별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C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 절반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뒤로 돌아간 거죠. 중심별 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행성이 접근하는 거니까 이제 중심별은 적색 편의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파일 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거. 보겠습니다. 기억 A 기간은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4배가 되죠. 제곱이 비례한다 했으니까 B는 틀렸고요. 디귿 C 기간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뭐부터 일어나고 청색 편의가 일어나다가 적색 편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먼저 나타나는 거니까 틀렸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 문제는요, 그 3번에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가 10월 18일 18일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랄 같은 문제긴 한데 일단 그림만 잠깐 얘기할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시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행성이 여기로 오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행성의 접근입니다. 그죠? 요거는 행성 접근. 행성 접근이 일어나는 동안 중심별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뺑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별은 요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느냐, 멀어지니까 중심별은 적색 편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정확하게 요 앞에 왔다고 할게요. 요 앞에 있으면 요때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고 요거 지나면서부터는 행성이 요렇게 멀어지죠. 그래서 행성 후퇴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행성 후퇴. 그럼 요 기간 동안 항성은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가 각각 일어나는 최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요 시선 방향과 딱 90도인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 청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심별이 이쪽에 있을 때 요 지점,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눴을 때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그게 편이가 각각 최대 속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A를 지날 때, 여기죠, 할 때. 어디 갔노? 행성이 여기죠. A가 여기죠, 여기. 예, 여기를 지날 때 중심별은 청색 편이가 아니라 적색 편이가 일어나죠. 니은 틀렸습니다. 문제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요 학교에서 월요일 날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5번 해설을 자세히 보신 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어려울 거예요. 그림은 광도가 동일한 서로 다른 주 계열성을 공존하는 A와 B가 있는데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자, 일단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요 시점에서 다시 쭉 가서 요 시점, 여기 되겠네요. 그죠? 요게 지금 한 바퀴 돈 거죠? 예. 요게 별 A의 공전 주기. 그 다음에 B는 요 시점에서 다시 요렇게 되는 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만큼이 B의 공전 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 A에 의해서 떨어지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값으로 보니까 0.008까지 떨어지니까 8이라고 합시다. 8 정도 되고, 이게 가려진 정도고요. 그 다음에 B는 요 정도 가려졌네요. 4 정도. 그러면 가려진 정도가 얘가 2배잖아요. 2배라는 거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행성 반지름으로 봤을 때, 이거부터 할까요? 죄송합니다. 행성 반지름으로 보지 말고 먼저 단면적으로 볼까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성의 단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A 대 B는 8 대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 대 1이죠. 2 대 1. 2 대 1. 그런데 이걸 통해서 가려진 정도가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니까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로 본다면 반지름은 A 대 B가 아니라 이제 루트 A 대 제곱에 비례한 거니까 루트 B 1의 값이 돼야 되죠. 그래서 루트 2 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정도 해놓고 보겠습니다. 기억.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짧게 돌아오는 거 맞죠? 맞아요. 니은. 반지름은 A가 B의 2배다가 아니라 루트 2배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 T1 시기에는 자 보세요. 요때가 식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식이 일어나서 행성이 벗어나가는 거죠. 네. 그럼 행성이 벗어나가기 때문에 둘 다 뭐 하고 있는 시기냐, 행성이 후퇴하는 시기입니다. 행성이 후퇴. 행성이 후퇴한다는 거는 요 시기에 다르게 물어볼 수 있는 게 행성이 후퇴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별은 접근을 하겠죠. 따라서 이때 시선 속도를 보면은 중심별은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청색편이 일어나게요. 청색편이. 네. 그 숫자 아니 색깔 좀 맞췄으면 좋았던데. 그래서 AB 모두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틀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과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ABC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이 문제도 좀 무리한 문제긴 해요. 나는 ABC 중 두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세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그러니까 별이 하나 있는데 별 ABC가 돌아요. 돌면서 도는 기준이 좀 다른데 A는 요만큼씩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기가 요런 정도예요. 요런 정도. 거기에 비해서 B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B는 제일 많이 떨어지죠. 네, 요 정도예요. 공전 주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요 중간 거네요. 그죠? 중간 건데 길이가 이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요 그래프 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공전주기죠. 공전주기가 누가 제일 기냐? C가 제일 길어요. 이게 제일 기니까.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두워진 정도, 밑으로 축축 처진 정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정확한 값은 치우더라도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크냐 라고 했을 때 B가 제일 크고요. 예. 두 번째 C고요. 그 다음 A가 제일 작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일단 이 정도까지는 가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기억.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이다. B는 가려진 정도가 요게 99.85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C는 99.9. 그러면 99.90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려간 정도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두워진 정도. 어두워진 정도를 보면, 일단 B와 C의 비율이, B는 얼마가 떨어졌냐면요, 결국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1.5, 그죠? 1.5 대, 그 다음에 얘가 1이죠. C가 1 라는 것은 이게 3대 2죠. 3대 2. 그러면 이게 밝기의 단면적에 비례한 거니까 반지름으로 보면 루트 B 대 루트 C 이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A군요. A면 1.5 대 이게 0.5입니까? 0.5. 그럼 3 대 1이죠. 1. 쏘리.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어차피. 잘못됐기 때문에. 루트 1이죠. 루트 3 대 1.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행성의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길다. 아까 구했죠? 니은 맞고요. 디귿.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을 보면 알죠? 아까 요 나에서 보시면 요 값이 99.85인 걸로 봐서 얘가 B죠. B. 그 다음 얘는 99.9에 딱 걸려 있으니까 얘가 C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가리는 시간은 C가 이만큼이고 B는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래서 C가 B보다 길다. 맞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어느 외계 행성계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천문연맹은 보현산 천문대에서 분광관 측장비, 스펙트럼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색편이, 청색편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중심별 뭐 찾았는데 중심별의 이름을 백두라고 했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을 한라로 정했다. 한라란 놈은 목성보다 무거운 행성으로 약 0.49 중심별로부터 AU 떨어져 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고만 있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져 있습니다. 1AU 떨어짐. 떨어져 있고 and 태양이 만들어 놓은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요. 태양이 만들어 놓은 이 생명 가능지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지구가 요 안에 싹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 이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태양 중심에서 지구까지의 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느냐. 현재 1AU 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백두라고 해볼게요. 백두예요. 여기 보시면 백두가 태양을 일로 했을 때 온도는 낮고요. 질량은 커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크죠. 결론 어쨌든 광도가 태양을 1이라고 했을 때 56배예요. 그러면 백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 가능지대는 일단 백두 이 1AU보다는 더 먼 곳에 어딘가에 먼 곳에 위치하면서 폭도 넓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AU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까 한라는 백두로부터 0.49AU니까 약 0.5AU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제가 이 길이를 1AU로 잡았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백두 중심에서 요 정도가 1AU다. 그러면 여기에 절반 정도 되는 요 위치에 현재 누가 있냐면 한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라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위치합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디귿 나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기억에 백두는 주계열성이다. 태양은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커요. 이게 뭔 말이냐? HR도 대강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도고요. 이게 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태양이다. 근데 백두란 놈은 표면 온도는 낮고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광도는 무진장 높네. 이쯤 위에 이래 있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다? 거성무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의 과정에서 분광 관측 장비로 별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관측하면 백두가 중심별이죠. 네, 중심별의 도플러 효과를 관측했다. 오케이, 맞아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가와 나는 어느 행성계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와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파일 5번에서 말씀드렸죠. 플러스면 후퇴, 마이너스면 접근. 그러면 여기에서 멀어지다가 90도 위치에서 제일 빠른 속도. 그래서 또 더 멀어져서 지구 관측자로 봤을 때는 중심별이 행성을 앞에 두는 거예요. 행성이 그러니까 중심별 앞에 있을 때요. 그래서 요때 요 기간 어디에선가 뭐가 일어나느냐, 요 기간 어디에선가 행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요때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나의 T2가 같은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후퇴 일어나서 중심별은 이제 저기 뭡니까? 이제 다시 접근하죠. 접근하니까 이때 동안에는 청색편이 일어나는데 요 기간 중에는 행성은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행성 멀어짐.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아시다시피 행성의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다. 요 길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 관측 시간은 T1은요, 거의 같은 지점이죠. 네, T1은 거의 공전 주기고요. T2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이 전체 공전 주기 중에 요 사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 스몰 t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일어났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당연한 거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게 어두워지는 정도가 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 이게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의 값은 후퇴, 이게 접근, 위에 적색편이, 그 다음에 청색편이. 위치 관계를 항상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기억.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행성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행성은 스펙트럼을 낼 수 없죠.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니은. A 시기에 청색 편이가 최대로 일어나는 그 시기에 행성은, 자,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중심별은 접근, 그 다음에 행성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니은 맞아요. 디귿. B 시기에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또 틀렸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과 나는 서로 다른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때 두 중심별의 반지름은 같대요. 크기가 같고, 그죠? 네, 크기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가는요, 일단 가리는 시간이 길죠? 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얘는 좀 짧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속도는 어쨌든 간에 얘가 좀 느리고, 얘가 좀 빠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정도 지금 떨어졌냐 하면, 끝자리만 얘기할게요. 3 정도 떨어진 거죠. 얘는요 10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이래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지름은 얘가 더 커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의 비율을 보면 가린 면적의 비율을 보면 나가 그러니까 가 면적에 대해서 나의 면적이 몇 배입니까? 라고 한다면 3분의 10이죠. 3분의 10. 따라서 반지름의 비율로 보면 반지름은 전부 루트 뒤집어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0이기 때문에 0.3배이다. 이거는 틀린 거야. 말이 안 되죠.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맞죠? 이 길이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식현상 지속시간. 식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 이게 뭔 말일까요?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그러니까 중심별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면 자, 요거 중요하죠. 이거는 행성으로 보자면 행성이 지금 가리로 오는 거니까 행성이 지구로 보자면 접근 중이에요. 아, 그러면 별은 반대니까 후퇴 중이겠죠. 후퇴 중이니까 무슨 편이? 적색 편이. 적색 편이라는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 시기. 평상시보다. 근데 식현상이 끝난 직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성이 가릴 거 다 가리고 행성이 후퇴 중입니다. 행성 후퇴 중이니까 별은 접근으로 바뀐 상태고요. 별 접근 중이 되고 그러면 청색 편이니까 파장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길어요? 직전이 더 긴 거죠. 적색편이니까. 그래서 시작되기 직전이 직후보다 길다 적색편이니까 맞네. 문장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 문제 별거 없어요. 얘는 문제를 뭐 그렇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 때문에 별 S 때문에 만들어진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이 폭에 대해서 2분의 1 되는 지점을 원점으로 삼은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행성 A, B, C가 이 어딘가 존재하는데 행성 A는 기억에서 봤을 때 0.02에 있어요. 그러면 0.02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0.1이니까 0.1이면
0.06, 그럼 0.12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A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어요. 얘는 이 안에 있고요. 예. 얘는 만약에 안쪽에 있다면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고 바깥에 있어도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에 놓이게, 바깥쪽에 놓이게 되죠. C는 0.13이니까 이제 이거 넘어간 거죠. 예. 여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쪽. 그래서 하여튼 기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둘 중에 이 세 개 중에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놈은 A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 해서 행성 A가 받는 걸 1이라고 했을 때 B는 압도적으로 적죠. B의 위치는 여 밖이에요. 왜냐하면 안쪽이면 더 가까이 있을 거니까 얘보다 값이 커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C는 9.68이네요. 그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C는 한 이쯤 있는 거예요. C는 C, B 이것만 결정하면 끝나요. 네. 보겠습니다. 기억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다 돼 있죠. 왜냐 이거 뭐냐면 단위가 AU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봐도 0.18 AU 정도 되잖아요. 네. 태양은 그 중심부까지의 거리에 지구가 있잖아요. 1 AU 정도 돼요. 네. 거의 한 10배 차이 나죠. 한 5배? 네. 그래서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다? 맞아요. 다음 스몰 a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스몰 a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으니까 되고요.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B보다 C가 높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답은 5번. 네. 자, 드디어 길고 긴 보강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속한 행성 가와 나에 대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가와 나는 일단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대요. 각각의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태양을 일로 봤을 때 나 행성의 중심별은 태양하고 비슷하지만 가는 엄청나게 작죠. 그래서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둘 다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다면 생명 가능지대 훨씬 가깝고 폭도 좁을 거잖아요. 어쨌든 안에 있다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량을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그게 있었어요. 어쨌든 기억은 1보다 작다 맞고요. 니은은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 사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일단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잠깐 넘어가시고요. 굳이 안 따져도 되니까. 디귿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다가 아니고 넓죠. 일단 요건 기억하시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4학년들 수능 치는 거 봐야 됩니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건 굳이 너무 막 고민해서 생각하지 마라. 문제를 아주 이상하게 내고 있다 요즘.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